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지배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니 어쩌니 말 많았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같은 뉴스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돼서 다행히 긍정적인 생각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발표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 그 여부를 좀 알아볼 시간이 좀 된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잠정 실적이니까 확실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가닥은 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 시장 분위기 같이 살필 수 있는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2차 전지 중에서 못난이주 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못난이주란 뭐냐? 그냥 너도 나도 2차 전지 간다 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냥 지금 잘 되는 테마가 뭐야? 야, 그럼 우리도 그거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일주 지나가네요. 이번 주는 막 잘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 후반부 들으면서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4월달 들어서면서 흐름 자체가 나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잘 가다가 한방 쾅 얻어맞는 바람에 조금 애매했었지만 그런 것들도 빠르게 진정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상승 추세 속에서 한 번씩 조정이 들어와 주는 거, 그것은 당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0.01% 상승,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게 심리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진행하게 된 건데, 일단은 그 주말장을 미국이 쉬어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휴장이 들어가는데, 이 휴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날의 분위기를 따라서 다음번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여기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지나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날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지표가 어찌 나오든 일단 미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럽게 보실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까지도 아마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3월 비농업 고용은 23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23만 8천 명이요. 이거는 이제 지난 2월 달에 31만 명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3.6%로 지난번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내일 발표인가요? 네. 오늘 저녁이겠죠. 오늘 저녁. 네. 그래서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3.6으로 강력하게 보고 있지만 3.7이라든지 3.8이라든지 이렇게 실업률 지표가 높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까지도 영향을 그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월 초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절대 못하게 되죠. 그럼 금리 동결이 빨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되는데, 금리 동결이 빨라지게 되면 이거 상황이 또 달라져요. 아주 큰, 네,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로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당장은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지 않아요. 동결이 먼저 나오겠기 때문에 이 동결을 언제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지수가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게 이제 4월, 5월. 보통 이제 5월 달에는 시장이 좀 잔인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무엇을 시장이 반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양 기대감이냐, 이런 것들을 나눠지겠죠.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22만 8천 명입니다. 22만 8천 명이요. 예상치는 20만 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크게 못 돌았고요. 자,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19만 명대 왔다 갔다 계속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렇게 지금 고용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라면 당연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다가 지금 대기업들의 그런 감원 조치들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작년 3월보다 무려 300% 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이런 숫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직원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실업 사태와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대기업들 감원하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지금이 이제 코로나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네, 이 실업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고용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냥 고용 지표가 나빠짐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왜냐면 그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실업률,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거 가지고 얘기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좋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렸던 건데 결국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 위험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요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이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실업보험 청구 지표는 연준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을 식히고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갖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시장의 침체를 불러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즉 경기 부양을 통해서 금리를 완전히 낮춘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시장 돈이 너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출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경기 부양 시점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출구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출구 전략은 보통은 금리를 이렇게 무식하게 올리지 않거든요. 0.25 뭐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게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연준이 했던 것처럼 갑자기 뭐 0.75까지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상처,
네,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딱지가 이렇게 입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걸 확 뜯어버리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또 피가 나고 또 다시 딱지 입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딱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파월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지 알고 있죠. 하지만 네, 그것이 결코 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없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항복 선언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한 내용이겠죠. 자, 현재 그 상품거래소 쪽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49.3%,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 의견은 모르는 거예요. 팽팽한 모습입니다. 자, 한 달 조금 남았네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FOMC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거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금리 동결일지, 아니면 소폭 인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결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소식, 왜냐면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이에요. 네, 이 정도 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잠정 실적인데, 지금 반도체 한파에 어닝 쇼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증권사 18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치를 연합뉴스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1분기 매출이 17.3% 감소한 64조 원대, 영업이익은 94%나 급감한 7천억 대로 예측이 됐다. 1조 원도 안 나오는 영업이익이 1조 원도 안 나온다. 이거는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올해 초만 해도 1조에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됐으나 네, 예상보다도 반도체 업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 이제 증권사들이 쭉 내놓은 예상치를 이제 평균 내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 평균을 보니까 7천억대를 예상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미리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기업들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증권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치를 낮출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정말 나빠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아요. 예측치를 낮추지 않는데 실적 전망치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는 것은 네, 이게 어닝 쇼크가 오더라도 크게 충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눈높이를 좀 낮춰놓는 이런 그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일단 매를 일찍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때 크게 좋아지고 있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는 뭐 저기 주가 차트와 연동해서 네, 주식을 팔아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야 될 때 이럴 때 같이 연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시장의 어떤 대부분들이 지금 증권사 대부분이 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4년 만에 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즉 14년 전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야 이거 삼성전자 생각보다 힘들구나 또는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실적 나쁘게 나왔어? 자 그럼 바닥이네 최악이네 더 사야지 이런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죠. 네, 사상 최대 실적을 쓰고 있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LG전자에게도 분기 영업이익이 뒤처질 수도 있다. LG전자요. 네, LG전자도 요즘에 실적 굉장히 좋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력인 반도체 쪽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만회를 했을 것이다. 반도체 사업부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보너스 성과금 받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적자가 나면은 일단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이제 나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잠정 실적보다 나쁘지 않게 1조 원대 이상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밑자 본전인 것 같아요. 네,
밑자 본전. 나쁘게 나오면 알고 있었어. 좋게 나오면 아싸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한테 이미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오후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LG전자요. LG전자는 지금 그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요즘에 그 뭐 가전이라든지 뭐 등등 쪽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그쪽을 띄워내고 나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바일 사업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그런 천덕꾸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자 사업부를 드러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데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더 많이 역량을 기울이게 되면 당연히 네 기업들이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당장은 뼈아프지만 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구조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LG전자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92%나 증가한 4천억 정도로 집계됐다. 그 다음에 매출 역시도 8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삼성전자도 7천억대인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뭐 4천억대 분기 수익이면 너 이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도 네 이게 그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래도 꾸준히 2차전지 쪽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증가되더라도 주가 고평가인 건 아시죠? 네 얼마나 앞에 걸 땡겨왔길래 아직도 이렇게 네 실적에 증가세가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그것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많이 땡겨 먹은 것 같긴 합니다. 한 5년 정도 네 미리 주가에 반영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 번째 이야기가 2차전지 관련한 이야기네요. 요즘에 이제 2차전지가 너무 잘 갔잖아요. 잘 가고, 지금도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요. 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뭐,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제 또 바이오가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2차전지가 제일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뭐, 아직도 이제 뭐, 저 위쪽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테마가 약간 좀, 네, 끝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많아진대요. 2차전지 관련 소재 및 부품 등의 사업 진출을 예고한 주요 코스닥 상장사는 15곳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기준가가, 이제 그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있다. 이 동전주는 세원 ENC, 골든 센츄리, AT 세미콘, 한국 테크놀로지, SL 바이오닉스, 대한 그린 파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2차전지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도 보이죠? 네. SL 바이오닉스죠? 이름만 들어도 바이오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네, 골든센,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의 2차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언론 보도, 공시, 이 이후로 주가 큰 폭으로 뛰다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세미콘은 지난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을 720원에 매도를 하고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래요. 2차전지 그러다가 이제 좀 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징 쪽이라면은 그래도 우리도 2차전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합니다. 그죠? 많이 봐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되는 거죠. 즉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CB 이런 전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주가가 높으면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주당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권 발행한다 그러면 할인채로 해야 되니까 뭐 800원이든 850원이든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2,0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라면은 2,000원에 발행하게 되면 1,800원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죠. 내가 100주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100만원밖에 못 받을 걸 2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계획들이 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숨기고서 바로 그냥 이렇게 네, 주가 띄울 만한 거 요소 좀 찾아봐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제조 이런 쪽 사업 목적에 신규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네,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네, 채권을 팔아먹는 것도 팔아먹는 거지만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팔아먹는 게 이득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팔아먹고 나서 대체적으로 주식으로 바꿔줘야지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기 싫으니까 주식으로 바꿔가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좀만 기다려. 내가 주가 올려놓을게. 신사업 진출, 빵. 그 다음에 너 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물증은 없는 거지만, 심증은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자, 소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갑자기 2차전지 관련한, 그런, 기업의 인수 내용을 알려주고, 2차전지로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전환 청구권 행사됐다.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알파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업체 그런 쪽에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을 논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러다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고요. 네. 보통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자전거 테마 한참 유행할 때요. 실제로 연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기업들까지 막 올라갔을 때가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한참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너무 고평가가 되니까 자전거 관련주들이 네 그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거 너무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진출됐느냐 자전거 사업에 나도 진출한다 뭐 이런 쪽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부속품, 나도 자전거주라는 거였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나도 자전거주, 그러면서 뭐래요. 이게 손잡이 만드는 고무회사, 네, 그 다음에 바닥 페인트 까는 페인트 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었죠. 그게 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하느냐? 당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쪽이 강하면 다른 주변 네 그런 연관 종목군으로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테마의 어떤 생명적인 부분에서 네 일단은 테마가 일단락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전혀 엉뚱한 기업들이 또는 네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 이 2차전지라는 테마를 이용해서 뭔가 자금몰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림 하나 그렸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에서 보면은 사이렌을 키고 막 엥 하면서 앰뷸런스가 달려요. 고속도로 차가 막혀있는 도를 막 달려요. 사이렌 막 계속 울려. 엥 막 그러니까 앞에서 차들이 촥 비켜주죠.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차가 촥 비켜줘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엥 사이렌 막 울리면서 딱 가가지고 끼익 하고 섰어요.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김밥 천국. 네. 김밥 2줄이요? 배가 고파서 큰일 났네. 혼났네. 이게 황당한 거죠? 앰뷸런스라면 뭐예요? 사이렌까지 켜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응급 환자를 태웠을 것이다 해서 병원을 가고 있을 것이다인데 그게 아니라 김밥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열받겠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엉뚱하고 생각도 안 하고 연관고리가 없다고 생각한 기업이 갑자기 이쪽 진출한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오 기업이 갑자기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고용이 좀 불안함에 따라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고 같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다 해갖고 악재였는데, 일단은 뉴스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미 뭐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반영은 다 시켜놨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네,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요동치는 부분들에 따르게 되면 오늘은 네, 삼성전자는 네, 일단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LG전자나 이렇게 실적 증가하는 기업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라지지 않겠는가. 미국 시장이 일단 약간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2차전지 못난이주 주의보가 떨어졌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인데 2차전지 신사업 진출한다고 선언하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그 의도와 다른 그런 목적이 좀 불분명한 그런 어떤 공시나 사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성공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을 전문적인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 공급기를 다루듯 한다. 시장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돈을 잃고 떠나게 만드는, 시장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돈을 잃고 떠나게 만든다. 수수료와 체결 오차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들어가면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롤러코스터, 막 그냥 들락날락 그냥 내가 조현증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어느 날 좋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냥 그럼 엄마 괜찮아? 그러면 비켜! 그랬다가 어이구 내가 미안해 뭐 이런 그 예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좀 그런 거 많이 할까 출산 이후에 그 육아 스트레스, 네, 뭐 출산 우울증인가? 산후 우울증, 네 그런 거 나올 때 그러잖아요. 애기가 막 이제 뭘 알겠어. 응애 하면서 막 그냥 이게 사고치고 저리 사고치고 그러면은 순간 발끈하는 거야. 갖고 막 애기한테 우악 막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다가 네, 애기가 이제 막 한참 울다가 이제 잠들고 있으면은 괜히 또 미안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울어. 뭐 화내서 울고 또 미안해서 울고 뭐 계속 그런 게 반복이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때문에 되려면 저놈의 새끼가 저게 내 배에서 나왔나 그 생각하기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주식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이제 그쪽에 감정의 동력이 시달린다 그러면 일단 꺼요. 일단 신경 끄시고 조금 방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춘기 자녀들 방치하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방치하고 내가 도닦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도 그런 사춘기 자녀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들었다 놨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이니까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변동성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보합 출발했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창조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